동아일보는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세계 1위에 오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아디가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직접 제조하는 저비율 고효율 생산 체계를 무기로 다른 업체에서 배터리를 조달하는 테슬라를 제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특유의 촌스러운 디자인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독일 아우디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에거를 영입한 점도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비아디는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까지 직접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비아디가 배터리에서부터 물류까지 자동차 공급망의 수직 통합을 실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한 비아디가 테슬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도 무역 장벽이 없으면 비아디가 다른 전기차 업체를 거의 다 무너뜨릴 것이라며 현재 비아디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고 견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안방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중국 CATL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점유율 격차를 0.3%포인트로 좁히며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비중국 시장에서 세계 1위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이 27.8%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K온이 10.7%, 삼성 SDI가 10.2%로 3사 통합 점유율 역시 48.7%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CATL이 점유율을 27.5%로 확대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격차를 2022년 7.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대폭 줄였습니다. CATL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력하는 3원계 배터리에서 가성비를 앞세워 유럽에서 선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해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내연기관 엔진보다 큰 2.5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G80과 GV70 등 인기 모델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네시스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자 기존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업계에선 연 20만 대가 넘는 제네시스의 판매량을 감안할 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투트랙으로 운영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경쟁의식이 팽배하던 4대 그룹이 TV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가전의 영원한 맞수인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TV 생산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프리미엄 TV 화면에 LG가 만드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넣기로 했고요. 또 삼성은 과거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앙숙 관계였던 현대차와도 최근에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가 현대차의 반도체 시스템 엑시노스 오토 V920을 2025년부터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LG와 SK와도 각각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최근 회장들이 자주 만나면서 친해진 데다 지금은 한 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계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55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25%인 14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은 1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역대 최대인 9조 원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지만 최근 해외 부동산 대출 손실이 예상되면서 올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제2의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미국 배당주가 올해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500기업의 배당 수익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좋은 데다 국채 수익률이 정점을 찍으면서 기업들의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과 베스트바이,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비아트리스, IBM 등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에 대해서 지난해 배당률이 7%를 넘었으며 올해 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달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